이제 그 원유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뉴스나 뭐 그런 데서 유가 얘기를 할 거예요. 유가. 기름 가격이란 뜻인데 뭐 휘발유 가격이 얼마 리터당 뭐 1,800원, 1,600원, 경유도 리터당 1,800원. 그 정도는 알죠. 대충 알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뉴스에서 얘기하는 유가는 원유의 기준입니다. 정제를 하기 전에 그냥 땅에서 캐내가지고 운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름들에 대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배럴이라고 해갖고 배럴당 가격으로 하고요. 배럴이 거의 드럼통 하나라고 하면 돼요. 거의 한 200리터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 하나를 거래를 할 때 가격입니다. 지금 한 90달러 정도 할 거예요. 휘발유보다 싸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원유들이 아무 데서나 캐면 다 똑같은 가격이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유가를 정하는 거의 세 가지의 원유 종류가 있습니다. 어디서 캐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유럽에서는 영국에서 캐내는 저기 브렌트유라는 거가 가격의 기준으로 많이 쓰고요. 여기 아시아 쪽에서는 중동에서 캐서 들어오는 두바이유를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텍사스에서 캐내는 텍사스유를 많이 써요. 여기 WTI라는 게 뒤에서 얘기할 텐데 서부 텍사스유거든요. 웨스턴 텍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냥 간단한 얘기만 드리자면은 잘못 쓴 것 같은데 두바이유가 현물 거래고요. 브렌트유가 선물일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두바이유는 실제로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거고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프트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언제 사겠다고 예약 걸어놓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걸로 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브렌트유는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주로 가까우니까 운송비 때문에 가까워서 많이 팔리는 그런 기름이고요. 두바이유는 중동 아시아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유는 미국 안에서만 쓰게 돼 있을 거예요. 미국 안에서만 팔게끔. 그래서 미국에서 되고 두바이유가 생산량은 제일 많은데 별로 품질이 좋진 않아요. 두바이유는. 그래서 두바이유나 아니면 중동에 있는 다른 기름들은 캔에도 뭔가 좀 처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원유 품질이 좋고 말고를 누가 정하냐?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점도가 크거나 황 함량이 크면은 안 좋은 걸로 쳐요. 점도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탄소 수가 많다는 뜻이고 탄소 수가 많으면은 밀도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많은 일반적으로 석유가 만들어질 때 점도가 크면은 밀도가 크면은 탄소가 긴 게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그런 이유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석유는 아무래도 뭐 휘발유, 경유 그런 쪽으로 나프타 쪽으로 좀 가벼운 탄화수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쓰기가 편하잖아요. 저기 아스팔트 같은 거 못 쓴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스팔트 같은 거는 뭐 비싸게 팔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낮으면 좋긴 한데 또 너무 낮으면은 이게 뭐 천연가스 수준까지 가냐 그러진 않고요. 적절한 선은 있지만 휘발유나 경유 쪽에 가까운 게 좀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황은 그냥 불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 같은 거는 딱히 연료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탈황이라고 해서 황을 없애줘야 돼요. 우리 수업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원유에서는 황이 적을수록 좋아요. 황이 있어서 못 쓰냐? 황을 없앤 다음에 씁니다. 그러니까 황이 많으면 그걸 처리하는데 돈이 좀 들겠죠. 시간도 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황이 낮을수록 좋은 원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스위트하다고 불러요. 어느 정도야 스위트냐? 황 함량이 무게 기준으로 0.5% 이하면은 우리가 스위트하다고 하고요. 그것보다 높으면은 별로 좋진 않아서 우리가 사워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맛이 달다시다가 아니라 그냥 쓰기 좋으니까 달달하게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원유다라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 함량은 낮을수록 좋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황 함량이 낮을수록 좋고 황 함량이 높으면은 못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제를 할 때 황을 없애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두바이유 같은 거는 보면은 전체 질량의 2% 정도가 황입니다. 되게 많은 거죠. 우리가 사우아당 기준이 0.5%인데 걔보다도 한참 큰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유 같은 거는 황을 많이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원유의 밀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비중, 뭐 물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런 걸로 계산해도 되는데, 또 전통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에서 정한 건데, 페트롤리움이 석유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페트롤리움이란 단어 자체가 석유를 뜻하는 단어고요. 그냥 오일하고는 좀 다르죠. 오일은 뭐 이것 기름이면 다 오일인데, 페트롤리움은 땅에서 나오는 석유를 주로 부르는 용어고, 조금 고전적인 단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자주 쓰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석유 산업계에서 정한 그 비중 아니면 밀도의 비가 있는데, 그걸 뭐를 하냐? 불을 기준으로 15.5도에서 얘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지를 이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 기준이고요. 물의 API는 10이에요. 계산해보면 15.5도에서 10 나옵니다. 그럼 물보다 가벼우면은 API가 높아요. 근데 석유는 당연히 물보다 가볍죠. 기름은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석유는 일반적으로 API가 10보다는 크다. 당연하겠지만. 근데 10보다 큰데 한참 크면은 석유가 가볍고요. 그럼 밀도가 작으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무거운 그런 탄화수소가 빠져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거고. 10보다 조금 크면은 무거우니까 별로 좋은 석유는 아니겠죠. 활용도가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당한 밀도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정하냐?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우리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석유가 많이 있으면, 그럼 좋은 석유고, 그게 이제 API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두바이유는 여러모로 품질도 안 좋고요. 황도 많고 무게도 31이거든요. API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브렌트유나 아니면은 서부 텍사스유 같은 거는 API가 4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이 비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한 가지 좀 쓸모없는 얘기긴 한데, 텍사스 석유가 아까 서부 텍사스유가 WTI라고 한댔잖아요. 원래 뜻이 이거거든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인터미디에이트라는 게 API를 가지고 부르는 기준이 API가 뭐 36인가? 하여튼 얼마 이상이면 라이트고요. 그 다음이면 인터미디에이트고 그 밑엔 헤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WTI라고 해서 인터미디에이트면은 석유 텍사스 중간 품질류인가? 중질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WTI 옛날에 들어본 사람들은 서부 텍사스 중질유라고 불렀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근데 중질유라서 중질유가 인터미디에이트가 아니라, 얘는 그냥 텍사스 동네에서, 텍사스 중앙 동네에서 나는 그런 뜻이라서 인터미디에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름에는 인터미디에이트가 들어가 있지만은 API 기준으로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절대 아니다. 서부 텍사스 유라고 요새 많이 부릅니다. 중질유라고 절대,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했죠. 그 다음 이제 물질의 물성 얘기를 할 건데요. 예. 한번 자르고 갈게요. 10분 됐으니까.